자,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는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냐. 그 참거짓이 되는 조건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을 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거를 배우시는 부분인데, 자, 우선은 모든이 들어가는 명제입니다. 모든 명제에 모든 자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모든 x에 대해 뭐이다, p이다, 뭐 이런 명제가 있어요.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때 얘네가 이제 참이 되는 조건이 뭐냐 보니까, 옆에 앞에 보시면은 요 스몰 p의 진리 집합인 라지 p가 전체 집합이랑 같으면은 참이고, 전체 집합이랑 같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에 대해서 그 조건이 참이 되려면은 당연히 그 조건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걔가 성립하는 원소들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뭐 이 조건을 기억하시는 건 어렵진 않을 거고, 오히려 선생님이 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이 실전에 갔을 때 모든에 대한 명제의 참거짓은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뭐 이렇게 주로 물어보거든요. 모든 자가 들어있는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항상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라 그래요. 항상 성립하는지. 키워드는 항상이죠. 항상 성립하는지를 갖다가 조사하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에 대한 명제가 있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p다가 참이래요. 그러면 옆에 앞에 써있는 조건이 뭐냐, 그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면 안 된대요. 왜냐, 자, 어떤에 대해서 이 조건이 성립했다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뭐라도 있다는 거거든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는 두시되, 마찬가지로 어떤에 대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 그 명제, 그 조건 P를 만족하는 애가 존재하냐, 존재성을 갖다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얘는 존재라는 그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에 대한 거는 존재. 항상이 쉽냐, 존재가 쉽냐, 뭐가 쉽냐? 존재가 당연히 이상하게 얘기해줬어. 항상이 더 쉬운 거예요. 존재성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1학년 거 잠깐 얘기해볼까요? 1학기 때 거 2차 부등식이 있어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더 쉬워요. 2차 부등식에 이 해가 존재한다, 이게 더 다양해요. 네? 얘가 참고로 항상 성립하는 거는 그래프가 여러분이 이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존재한다 하시면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안 되고 안 되거든요. 더 많다고요, 다양하게 케이스가. 그래서 존재성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은 근데 이거는 내가 오른쪽에 써드린 거는 실전에서 판단할 때 필요하니까 알아두라고 한 거고, 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알아는 두셔야 되겠습니다. 진리집합의 조건을. 알겠죠? 모든에 대한 명제가 참이되는 진리집합의 조건은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어떤에 대한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진리집합의 조건은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읽어야 돼. 내가 지금 PQ라고 읽었어? 내가 뭐라고 읽었어? 가정이 있어요. 뭐래, 헛소리하고 있어. 가정자 꺼낸 적도 없어. 가정이 가짜 꺼낸 적도 없어요. 조건은 둘이. 뭐래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지금 머릿속에다 바로바로 집어 넣으세요. 모든에 대한 명제가 참이 되는 뭐래, 자 모든에 대한 명제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의 조건은 전체 집합이 돼야 되고, 어떤에 대한 명제가 참이 되는 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된다. 여기도 바뀌어 나오지 않겠니? 당연히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겠니? 이런데 바꿔내겠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바꿔내겠죠. 아니,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가 참이래요. 조건이 뭐냐?
그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면 된다.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말로. 자, 부정은 아니다. 근데 아니다인데 끝헥말에다가만 아니다 붙이면 안 돼요. 끝헥말에다가만. 자,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을 하면은 그냥 p가 아니다만 하는 게 아니고 요 앞에가 모든이라는 표현이 어떤으로 같이 바뀌더라 라는 거를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바뀌냐는 거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참거짓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모든 자가 그대로 가잖아요. 참거짓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무난하게 참인 명제거든? 근데 얘를 만약에 부정한답시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는 1보다 작다. 얘는 예시가 거짓이 되네요. 자, 잘못 냈네. 자, 마땅치가 않네 이거는. 우선 얘는 뭐야? 근데 이거 얘기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은 항상 0보다 작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 그냥 대라고 이거랑 상관없이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0보다 작은데 없잖아요. 그죠? 모든에 대해서 마땅히 좀 바로 얘기는 안 떠오르네. 우선은 부정을 하게 되면 이따 이거 떠오르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앞에 있는 모든이나 어떤도 같이 바뀐다.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이나 이런데 이제 부정하시오 이렇게 좀 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런 것도 같이 바꿔줘야 되겠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됐어요. 그러면은 개념 체크는 이따 해보시고 먼저 저기부터 뒤에 예제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표예제 6번에 전체 집합이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x가 u의 원소래요. 그때 참인 명제만 골라라. 참인 명제만. 자, 기억에 모든에 대해서 성립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항상 성립하는지 보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지. 되냐? 안 됩니다. x에다가 0 대입하면 0 나오죠. 그죠? 니은에 어떤 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보래요. 참인지. 존재하는지 보시면 돼요. 이게 존재하는지. 대충 봐도 3 대입하면 맞네요. 디귿에서 모든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보래요. 얘는 우선 뭐 부등식이 풀리니까 x가 지금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싹 다 작거나 같냐? 맞죠? 리을에서 어떤 에 대해서 이거냐? x가 얘는 뭐 풀어주면 4거든요. 4인 애가 있냐? 이거 없죠. 왕식죠.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예시든 것처럼 여러분이 2차 부등식하고 같이 좀 접목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옆에도 나온 것처럼 지금 표현도 여기 3, 4처럼 그런 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앞으로 빠꾸 해가지고 여기 지금 어제 했나? 290도 개념 체크 했니? 안 했죠? 미리도 안 하셨어. 빨리빨리. 다음은 이제 명제 사이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변형된 형태 관계 그런 건데, 자 우선 등장하는 용어가 뭐 역, 대우 이런 거 있어요. 박원석이 여기 뭐예요? 네, 잠시만요. 뭐야 저기? 그럼 뭐 첩보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뭐 없어졌어요. 여기 뭐예요 여기?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 꼴의 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Q이면 P에다가 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역은 어떻게 만드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뭐 역보다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누구냐? 대우입니다. 대우. 실제로 뭐 배우는 목적이 얘라고 봐도 무방하죠. 대우는 뭐냐? 대우는 역처럼 가정과 결론을 바꾸기는 하는데 부정까지 해야 되죠. 부정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거 그게 대우.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대우를 쓰라 그러면 not Q이면은 not P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 대우가 갖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명제는 중요한 게 이제 언제 참이냐 언제 거짓이냐 이건데, 요 P이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다 라고 하면은 그 조건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때 대우 명제라는 걸 배웠는데 요거의 참거짓을 확인해 보니까 가정의 진리집합이 Q의 여집합이고 결론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집합의 포함관계의 성질에서 여집합을 주면은 포함관계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요쪽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원명제가 참이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얻어냈고, 근데 이 조건이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조건이 되니까 결론은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한다, 같다, 이런 게 나오겠죠. 가볍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합의 포함관계로 가볍게 이해. 그래서 니네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뭘 하냐? 어떤 명제 증명을 하실 때 원명제를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얘를 직접 증명하기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대우로 돌려서 참거짓을 증명해도 상관이 없다. 왜? 어차피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같으니까. 이렇게. 그죠?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우명제였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뭐라고 불렀냐? 요거를 요렇게, 지금은 이렇게 크로스 옆 대우하는데, 원명제에다가 그냥 가정과 결론에다가 부정만 한 거를 갖다 예전에 이제 여러분 선선배 교육과정에서는 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역과 대우가 제목인데 옛날에는 역, 이, 대우, 이 있잖아, 이 그렇게 불렀었어요. 옛날에 혹시 선생님 뭐 미리 막 예전 그 정도 된 게 사실은 않겠구나. 초등학교 때 했어야 되겠다. 그럼 한참 거의 유치원 때 선생님 했었으면은 잘하면 여기 대우 들어봤겠네. 뭐 집중해서 봐. 자, 넘어가서 한 얘기고요. 3단원법은 앞에서 잠깐 3단원법 앞에서 어디 할 때 얘기했죠? 3단원법 뭐 할 때 얘기했죠? 사람은 죽는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원석은 사람이다. 강원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사람이요? 자, 3단원법 어디서 했어요? 앞에서 그 집합의 부분 집합 관계 할 때 했어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도 C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 할 때. 이거 뒤에 가면 3단원법인데 당연한 거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두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이건데, 얘가 참이라는 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이거고 얘도 이거니까, 그럼 뭐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하든 부분집합의 정의를 보시든 당연히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죠? 뭐 이따 문제 풀어드릴 때 보여드리겠지만 3단 논법 문제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주로 화살표를 쭉 이어서 붙이라 그래.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면은 P이면은 Q이다가 참이니까 붙여서 Q이면 R이다 이렇게 붙여놓고, 붙여놨을 때 이쪽 방향으로는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네, 됐고요. 자, 다음은 P이면 Q이다 꼴에서 그 명제가 참일 때 한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가정과 결론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그리고 어떻게 나타내냐, 이 얘기인데, 어제 얘기했다시피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이제 다 참일 때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냥 P면 Q이다는 화살표인데 얘가 참이 되면은 이 가운데를 두 줄로 그리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주로 할 때는 어제 얘기했다시피 얘는 두 줄로 잘 안 하고 그냥 요렇게 하고 동그라미 친 것도 같은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그리고 그때의 그 P 가정하고 결론을 뭐라고 하냐, 그때 이 가정을 갖다가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 뭐 포함이 되니까 뭐 국어적으로는 그런 느낌인데 충분하다 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그러고, Q를 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려면은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니까 얘가 밖에서 싸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해서 뭐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배경보다는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화살을 쐈을 때 쏘는 놈이 충분이고요, 맞는 놈이 필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쏘는 애가 충분, 맞는 애가 필요. 뭐라고? 쏘는 애가 충분, 맞는 애가 필요. 계속해. 쏘는 애가 충분, 맞는 애가 필요. 쏘는 애가 충분, 맞는 애가 필요. 조금 짧게 계속해. 계속해. 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네. 참.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명제의 화살표가 P면 Q이다 해서 이쪽이 참인데 이쪽도 참이에요. 둘 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화살표를 어떻게 하냐? 그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쌍방향을 하고요. 실제로 수학적 기호죠. 우리가 이 기호를 필요 충분 기호라고 하죠. 왜냐면 이제 이럴 때의 각각의 조건을 쏘기도 하니까 충인데 맞기도 하니까 필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맞았으니까 필인데 쏘기도 하니까 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각각의 가정 결론 쪽에 있던 조건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뭐 용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대신 주체 파악은 좀 잘 하셔야 돼요. 주체 파악. 말로 나왔을 때, 말로.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화살표로 요 명제의 참거짓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게 나타내어지면은 앞에서 배웠던 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말이 있다 하시면은, P가 충분이니까 이쪽으로 쏜 게 참이다 라는 거고,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 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소리죠. 만약에 뭐 PQ가 필충이다, PQ가 필충이라는 거는 양쪽 다 참이라는 거고, 진리집합은 둘이 같구나, 이런 거 아셔야 되겠죠. 그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명제의 그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을 하래요. 단 XY는 실수래요.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명제 파트에서는 참거짓 따질 때 이런 조건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저런 조건이 없으면 주로 학교 시험부터 선생님들이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 실수야, 실수. 실수. 자, 1번. 명제의 참거짓인데 우선은 얘 명제의 참거짓을 보려니까 아니다가 있잖아. 그죠? 왠지 아니다가 있으면 별로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주로 하시는 게 대우죠. 자, 우선 대우를 써보면 대우는 어떻게 돼요? 바꾸고 부정. 그때 부정을 하실 때에는 앞에서 배웠던 조건의 부정 주의하셔야 되겠죠? x는 1, 2고 y는 3, 이면 xy는 3. 얘는 그럼 논리적으로 그냥 참이죠.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명제도 참이 되겠고, 참고로 역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한번 써봐야죠. 하면은 역은 뭐가 되냐? 역은 x는 1이 아니다 또는 y는 3이 아니다 이면 xy는 3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역으로 하면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역을 처리할 때 뭐 지금 이게 아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취인데 요럴 때 마찬가지로 이 역 자체의 참거짓을 따지기 위해서도 대우는 배워서 뭐예요? 이렇게 쓰면 되죠. 어차피 이거의 참거짓이 궁금하니까 대우로 가서
xy가 3이면 x는 1이고 y는 3이다. 이거의 참거짓을 봐도 되는 거죠. 그죠? 이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니까 당연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현식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xy가 3이면 x는 1이고 y는 3이다. 당연히 거짓이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게 보고 뭐 이런 게 거짓 많잖아. 근데 여기서 보이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보자마자 그냥 거짓인 분도 있고. 아니 얘가 어제 얘기했죠. 발레를 찾는 방법은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건데, 그러면 가정이 1이 아니다 3이 아니다거든, 또는으로. 근데 결론이 곱해서 3이 아니다야. 3인에 만들면 되죠, 이걸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셔도 되겠고. 자, 2번에 y분의 x가 1보다 크면 x는 y보다 이제 크다. 이제 원명제, 대우명제. 대우명제 보시게 되면은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 y분의 x가 1보다 작다인데 y는 0이 아니라고 줬고요. 얘는 뭐 대우명제가 좋냐 제가 좋냐 이거에 대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둘 다 비슷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보고 싶은데 뭐 한 거 같아요? 양변에다가 지금 y 곱한 거 아닙니까? 근데 y 곱했는데 부등식이 그대로 유지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거짓이겠죠. 당연히. y가 음수면 거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죠? 자, 역은 바꿔주면 되니까 x가 y보다 크다 이면 y분의 x가 1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 뭐 한 거예요? 양변 y로 나눈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나눴을 때 부등호가 유지가 되냐? y가 뭐 양이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됐죠?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합시다. 재미도 없고. 지금 따분하게 나가네. 여러분 7-3번은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내신에 잘 나와요. 교과서에도 있고요. 뭐예요? 얘가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래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다 보이니까 뭐 하고 싶어요? 대우하고 싶죠. 대우하면 어떻게 돼요? x가 3이면은 저 방정식은 0이다죠. 갖다 대입하면 답이죠. 그래서 됐고. 자, 8번에 세조건 PQR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3단 논법인데 화살표 붙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붙이는지만 보시면 앞에 있는 얘랑 얘가 모두 참이래요. 자, 그럼 얘 참인데 뭐 붙일만한 게 없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대우를 하시면 not Q가 R이 되니까 붙죠. 그래서 P이면은 not Q이면은 R이다. 요런 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결론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서 해라. 뭐 이렇게 권장하는 거. 니은에서 P이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대우하시면 Q이면 not R이다. 그러면 한 줄로 써보면은 P이면 Q이면 not R이다. 이쪽 방향 다 참이거든. 근데 물어보는 게 R이면 not P냐. 마찬가지로 대우하시면 P이면은 not R이냐. 여기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건 별로 안 어렵죠. 문제가 좀 어려워졌을 때가 문제겠지. 바꿔주시면 not R이면은 not Q이다. 그러면은 P이면 not R이면은 not Q이다. 되겠고요. not Q면 P냐? not QP를 여기서 만들 수 있냐? not QP는 여기에요. 못 만들죠? 그죠? 쉽죠? 정색이 쉽죠? 쉽긴 개프가 쉬워, 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정색이는 아무튼 저기 엘리트니까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많아? 아니야, 3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조금 빨리 푸겠습니다, 문제는. 8-4번 같은 이런 문제는 푸실 때 그냥 국어적으로 푸시는 게 아니고요. 조건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국어를 좋아한다 P, 독서를 좋아한다 Q, 수학을 좋아한다 R. 뭐 이 정도로 해놓고 가정을 해놓고 가조건은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는 거고 나는 R이면 not Q이다가 참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푸시는 거야. 그래놓고 3단 논법 알아두시면 되겠고.
9번. 다음의 조건에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쓰려는 건데 이런 거 풀 때 선생님은 이제 단 조건 잘 읽으시고 이런 거 풀 때 화살표를 이쪽 저쪽 준 다음에 참거지 따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의 화살표는 둘 다 0이면은 곱하면 0이냐? 당연히 맞죠? 곱해서 0이면은 둘 다 0이냐? 아니죠. 0하고 1 같은 거 줘도 발레 잡히니까. 그러면 이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참을 봐야 되죠? 쏘는 애가 참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에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아니다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나중에 자기네 학교 교과서 및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쓰라고 했을 때 그냥 충분 조건이라고만 써도 된다고 가르치시는지 아니면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까지 쓰라고 하시는지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세요. 2번. 자, 제곱에서 얘가 더 크대요. 둘 다 양수고 이쪽이 크네요. 이쪽 방향 참이냐? 발레 뭐 있어, 강원석이? 뭐 있어? 놀러 왔어? 발레 뭐 있어요? 제곱해서 x가 y제곱보다 큰데 x가 y보다 크고 양수다. 발레는 저희가 찾아봐야죠 뭐. 발레 뭐 있어요? 발레를 못 찾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발레를 찾는 방법을 모른다니까.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생각들 하면서 찾냐? 안 그래? 뭐야? 녀석이 발레 뭐라고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마일 거짓이죠. 이쪽은 부호가 같으면 제곱해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P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필요 조건이죠. 3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당연히 뭐예요? 진리집합이 뭐예요? 얘는 그냥 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빵빵이요. 얘는 뭐예요? 빵빵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필충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아실 건데 요거를 체크하고 빵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학교 시험에서는 이걸 안 주고 그럼 얘가 이제 참이냐 거짓이 이제 필요 충분이냐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이 빵빵 잡은 건 이거고 아시다시피 복소수 할 때 해봤잖아요. 그죠? 복소수 범위로 넘어가시면 제곱 더해가지고 0 되는 게 뭐 i하고 뭐 마일 이런 게 1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참거짓 명제 파트에서는 특히나 저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예제 10번. not P이면 not Q이다가 필요 조건이래요. 화살표 그리라고 가르칩니다. 자,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니까 화살을 맞아야 돼요.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써보면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고 뭐 이대로 놓고 푸셔도 되지만 배운 게 있으니까 양쪽에다가 여 주시면은 포함관계가 바뀌어서 P가 Q에 포함된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읽는 거는 뭐 시험에서 쓰라고 했던 거 그죠? 이따 뭐 몇 번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됐죠? 기억은 맞냐? 맞네요? 아니 틀렸죠? 니은은 교집합 Q냐? P죠? P차 Q는 공이냐? 도넛이죠? 얘는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면 양변에 여집합 하시면 P교 Q여가 공이니까 P교 Q여면은 P차 Q죠? 공 맞죠? 얘는 P 합 Q에다가 뭐 지금 뭐 저기 뭐 여집합 한 건데 어차피 요게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죠. 얘랑 교집합 하시면 당연히 뭐 나와요? Q의 여집합 나오죠. 공이냐? 모르죠. 자, 뒤에 하나 남았는데 알아서 합시다. 예제 하나 남았는데 뭐 그죠? 317까지 합시다. 317.